한국의 이소룡 만화, 추억을 찾아서 1973년 여름 대한민국의 이소룡의 영화 정무문이 극장에서 처음 상영되었는데 이후 이소룡 열풍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소룡 흉내를 내는 아이들, 나무 빗자루를 2개 잘라 개 줄을 엮어서 쌍절곤을 돌리는 아이, 오락이라곤 만화와 흑백TV가 전부이던 시절 독재 유신 정권에 억눌리고 가난했던 세상. 이소룡은 그 어둡던 시절을 밀어내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 못 잊을 추억의 중심에 김철호, 화백의 이소룡의 혈투라는 만화도 있었습니다. 10원인가 내고 만화가게의 길고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서 만화를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이미 이소룡 팬이었던 저는 구석에서 저 성인 만화 이소룡의 혈투를, 이소룡을 만나는 기분으로 황홀하게 봤던 추억이 있습니다. 국민학생이라 성인 만화를 보면 안 됐지만 만화가게 주인장이 눈 감아준 건지 하여튼 봤습니다. 정무문 1973년 7월 27일 대한민국의 이소룡의 영화 정무문 2 서울 피카디리 극장 및 전국의 개봉관에서 일제히 상영되었습니다. 정무문이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이소룡이라는 홍콩 액션 배우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미 7월 중순쯤 이소룡이 구미에서 인기 있는 배우라는 간단한 신문 기사가 나오고 그 사이 정무문 개봉을 며칠 앞두고 홍콩의 액션 스타 이소룡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겨우 10살, 국민학교 3학년 때라 이런 소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TV도 없었고 주변에 신문 보는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극장에서 이소룡을 처음 본 큰누나가 단박에 팬이 되어 나에게 액션 장면을 손동작 포즈로 묘사하는 등 침튀는 설령 모습이 기억나고 누나 덕분에 극장에 가서 정무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저 역시 이소룡의 열혈 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무문을 필두로 10월에 당산대형, 12월에 용쟁우투, 다음해 1974년 10월에는 맹룡과강까지 본물 터지듯 연속으로 개봉되었는데 이소룡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고, 이런 현상은 이소룡 영화가 소개된 나라의 대부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지만 운 좋게도 개봉작을 그때그때 다 봤습니다. 만화 그리고 만화 속 이소룡 1970년대 초 저 어릴 적 동네에는 당시 다 그랬겠지만 전기불도 없었고 테레비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양초는 항상 집에 있었고 호야라는 등에 석유를 붓고 천으로 만든 심지를 연결해 성냥으로 불을 붙여서 양초보다 밝은 호야 등으로 밤을 밝히곤 했습니다. 이 무렵 언제부턴가 전기도 들어오고 동네에 만화가게도 생겼고 동네 유일하게 흑백 TV를 들여놓은 집이 있어서 박치기왕 기밀의 레슬링 경기 같은 게 있을 땐 맘씨 좋은 주인이 자기 집 마당을 열어놓고 우르르 달려가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들 가난하고 먹을거리, 볼거리 드문 시절에 동네에 여기저기 만화가게도 생기고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많은 이야기들에 푹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만화가게엔 나무로 만든 긴 의자 몇 개와 바닥에 앉아서 사람당 10원인지 얼마였는지를 내고 정규방송이 시작되는 오후 5시, 6시경부터 연예 오락 프로 슈슈슈나 요괴인간 뱀 베라베로, 우주소년 아톰 같은 만화 영화들을 한쪽 구석에 올려놓은 흑백 TV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은 좀 가물가물하지만 하청, 하고명, 김민, 임창, 하영조, 권웅, 손희성, 어미자, 김기태, 황제 등등 많은 만화가들의 만화들을 만화가게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 빌려서 보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을 맴돌 정도로 좋아했던 이소룡이 만화가게에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김철호 선생님의 성인 만화 이소룡의 혈투였습니다. 이소룡의 혈투는 성인 만화여서 어린이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만화가게 주인장이 돈 내면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구조가 니은자로 된 가게여서 좀 더 구석진 위치가 있었는데 그곳 나무의자에 앉아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필명이
지철이라는 분의 이소룡 만화도 있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기정수이고 제목에 불나비, 강나비, 쌍나비 이런 식으로 나비를 붙이는 게 특징입니다. 지철 화백의 만화는 내용 중간중간에 이소룡을 사진처럼 흡사하게 그려놓은 특별컷이 종종 나와서 그거 보는 재미가 백미였습니다. 그렇게 멋진 컷은 주인장 몰래 그 페이지만 살살 찢어서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화를 빌려서 집에서 커팅해서 소장할 수도 있었지만 빌리면 없어진 페이지 발견 시 주인장으로부터 빼박 추궁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책임에서 회피하기 좋은 만화가게에서 좋아하는 페이지에 쓱싹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몹쓸 짓이었지만 당시에 제 팬심이 그랬습니다. 김철호 화백의 성인 만화 이소룡의 혈투 만화가 나올 때 그 옆에 박북일의 김일성의 침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성인 만화도 있었고 그 외 몇 종의 성인 만화가 더 있었는데 눈치껏 슬쩍슬쩍 들춰보기도 했습니다. 성인 만화는 1972년부터 고우영, 강철수, 김창호, 이재학 등 여러 만화가들에 의해 몇 년간 출간되었는데 퇴폐적인 내용이 실려있다는 이유로 1977년 1월에 당국의 일제 단속 후 사라지게 됩니다. 성인 만화의 인기는 1973년 후반부터 2, 3년간 절정이었다고 합니다. 김철호, 화백의 이소룡의 혈투도 그 무렵 1974년 11월 23일에 나옵니다. 이소룡의 혈투의 주인공 브루스리는 만화 속 인물이지만 얼굴 생김새, 표정, 액션 포즈, 복장 등 이소룡 느낌이 물씬 납니다. 특히 1편 마지막 페이지의 끝장면은 용쟁우투에서 미스터 한과 이소룡의 대결 사진에서 봤던 용쟁우투 포즈의 그림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이소룡 만화하면 이소룡의 혈투의 그 마지막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최초의 이소룡 만화와 성일 캐릭터의 탄생의 비화. 본 영상의 내레이션 글 작성 중 우연히모 사이트에서 김철호 선생님의 1973년 3월과 4월에 나온 복싱 만화 두 작품의 이미지를 봤는데 주인공이 성일이고 안경을 쓴 캐릭터이더군요. 이소룡과 동일시되는 주인공인 성일 이전에 안경 쓴 캐릭터에 성일이 존재해서 처음 본 저로서는 매우 신기했습니다. 1973년 7월 27일 한국에서 정무문이 상영되어 김철호 선생님도 정무문을 보셨고 팬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후로 안경은 빼고 이소룡을 쏙 빼닮은 성일이라는 캐릭터로 변모하게 된 과정이 보여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김철호 선생님은 성인 만화 이소룡의 혈투 이전에 남아일생이라는 만화에 이소룡 느낌의 캐릭터를 처음 등장시키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소룡을 만화화한 최초의 만화입니다. 발행일이 1974년 6월 7일입니다. 김철호 선생님 스스로 얼마나 이소룡의 팬이었는지 이소룡이 한국에 알려진 지 1년도 안 되어 이소룡을 자신의 만화에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김철호 선생님과 2차 통화 중 이소룡을 만화에서 묘사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아일생 만화가 나오기에 앞서 어느 축구 만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축구 경기장의 한 관중으로 이소룡을 한두 컷 그려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엑스트라 관중이 나중에 이소룡과 동일시되는 성일 캐릭터입니다. 선생님의 회상을 들어보시죠. 남아일생 이전에 상중 하 3권짜리 축구 만화를 그렸는데 축구 경기 중에 주인공이 볼을 넣으니까 관중들이 너무 좋아서 뛰어나오고 환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엑스트라 한 명을 이소룡처럼 얼굴을 비슷하게 해서 쌍절곤을 돌리면서 환영하는 장면을 코믹하게 한두 컷인가 그려 넣었더니 그거 보고서 독자들이 너무 좋다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때는 팬 레터 보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이소룡이 깜짝 출연한 장면을 본 팬들이 편지로 재미있다는 반응을 막 보내오고 그랬어요. 딱 한 컷인가 표현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1973년에 나도 정무문을 극장에서 봤는데 처음에 착 봤을 때 이소룡이 스텝 밟는 것도 무용하듯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멋있다. 그래서 이소룡을 한번 만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만화의 제목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조금 아쉬웠지만 선생님의 회상으로 이소룡 만화의 출발점과 경기장 관중의 한 엑스트라가 나중에 이소룡과 동일시되는 성일이라는 캐릭터로 탄생하게 된다는 뜻밖의 비화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주먹천하 그리고 이소룡의 혈투를 그린 계기 1974년 향수라는 분의 성인 극화 유지광의 혈서 주먹천하가 가판대에 걸리는데 당시 유명한 고우영 화백의 인기 성인 만화 임꺽정을 누르고 주먹천하가 인기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주먹천하는 향수라는 분의 이름으로 작품이 나왔지만 실상은 김철호 작가님이 작품을 주도하고 그린 완전한 김철호의 만화였다고 합니다. 향수님은 본인은 그림을 못 그리지만 대필 작가를 내세워 만화를 출간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필 작가를 통해 만화책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히트작 유지광의 혈서 주먹천하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의 픽업으로 조직폭력배가 된 엘리트 군 장교 출신 유지광의 자서전 대명을 만화화한 것입니다. 이 히트작의 원작가가 김철호임을 안 다른 출판사에서 자신들에게도 작품을 내어줄 것을 제의합니다. 일종의 스카우트입니다. 김철호 작가님은 이전에 벌써 남아일생이라는 만화에서 이소룡을 캐릭터화한 작품을 했었고 이소룡을 만화로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있을 때이므로 이때를 계기로 본격적인 이소룡 만화를 그리게 되는데 그 작품이 유명한 이소룡의 혈투입니다. 작품 속에서 이소룡 즉 브루스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펜으로 이소룡을 부활시키는 팬심을 표현합니다. 이소룡의 혈투책에 실린 작가의 말처럼 스스로가 이소룡의 광적인 팬이고 그를 추모하는 마음이 이소룡의 혈투 만화입니다. 이소룡의 혈투는 6권의 시리즈이고 7권부터 이소룡의 호투라는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이소룡의 호투 제목 밑에 원명 이소룡의 혈투라는 소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혈투와 호투는 제목은 다르지만 약 3년여에 걸쳐 시리즈로 제작된 하나의 만화입니다. 이소룡의 혈투는 1979년에 하나로 합친 국배판 사이즈의 단행본이 나오고 1980년엔 이소룡의 투혼이 단행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소룡의 혈투도 주먹천하처럼 가판대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당시를 기억하는 이소룡 팬들 사이에선 김철호 선생님의 이소룡의 혈투 만화를 지금까지 보물처럼 생각하고 레전드로 여깁니다. 이소룡의 혈투에서의 작가의 말. 저는 이소룡의 열렬한 팬입니다. 남달리 그의 연기에 매혹되어 광적이라 하리만치 그를 좋아했고 그가 출연하는 영화라면 빠짐없이 관람했고 그때마다 미친 듯이 갈채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액션 스타보다도 멋진 연기를 하는 스타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는 애통하게도 하계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된 것은 이제 그의 새로운 연기를 볼 수 없게 된 아쉬운 마음에 비록 미흡한 재주지만 극화를 통해서 아쉬운 제 마음을 달래며 또한 평소 그를 사랑해온 수많은 팬들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그를 추모해보자는 심정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그의 연기를 재현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데다 저의 재주가 너무 부족함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그를 그리는 마음으로 이 한 편의 돌작을 그의 팬들에게 선사합니다. 저자 김철훈 올림. 이소룡의 혈투는 제목에서 주인공을 이소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캐릭터 성일이 아닌 이 만화에서는 이소룡 이름을 내세워 직접적인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작가님께서 이소룡을 만화에서 부활시키고 싶은 열혈 팬으로서의 욕망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네이버 카페 이소룡 월드의 이소룡 팬 열혈 나마님이 당시에 읽었던 성인 만화 이소룡의 혈투와 이소룡의 호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소룡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 인기는 만화로도 그대로 반영됐다. 당시 이소룡의 이미지를 모델로 하여 만화 주인공의 모습을 만들어낸 만화가가 여럿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심지어 이소룡 또는 브루스리를 그대로 만화 주인공의 이름으로 삼은 만화가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철호 화백이다.
김철호 화백은 아동용 만화에선 이소룡의 모습을 본딴 주인공의 이름을 성인이라고 지었지만 성인 만화에선 이소룡, 브루스리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다. 김철호 화백의 이소룡의 혈투, 이소룡의 호투라는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이미 이소룡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소룡의 혈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소룡을 이권이 걸린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다시는 범죄 세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이소룡 간의 갈등으로 인해 결투가 벌어지는 액션 만화이다. 이소룡의 호투 역시 무술 격투가 난무하는 액션 만화로서 몇 가지 시리즈가 있다. 제1부 1에서 10권, 제2부 1에서 10권 하는 식이다. 이소룡의 호투 1부는 리가 어느 섬에서 개최되는 무술 대회에 참가하는 스토리이다. 독특한 무술을 창안한 고수가 한 섬을 사들여 3인의 미녀를 제자로 길러낸 후 사망하면서 무술 전수를 계속할 것을 부탁한다. 그래서 3인의 미녀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술을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 각국의 무술가들을 초빙하여 무술 대회를 연다. 리도 무술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노린다. 그런데 그 섬에 도착해보니 용쟁 호투의 미스터 한이 운영하는 섬처럼 그 섬에도 수많은 무술 수련자들이 기거하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주거비용, 무술대회 개최비용은 모두 마약 밀매로 충당하고 있었다. 리는 무술대회에서 우승하는데 그 섬에 머무는 동안 3인의 미녀 중 둘째와 연인 관계가 된다. 그리고 우승 이후 그 섬에 잔류를 요청받는다. 그러나 리는 그 요청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리는 정보당국의 정보원이었던 것이다. 마약을 밀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은 리는 정보당국에 연락을 취했고 정보당국은 대규모의 경찰을 투입해 그 섬을 점령한다. 3인의 미녀들의 꿈은 그로써 한낱 허망한 꿈으로 끝나게 된다. 이소룡의 호투 2부는 브루스리가 어느 업체에 취업하면서 그 업체가 범죄 집단인 걸 알게 된다. 그 범죄 집단의 완력자들 중에 레슬러 출신의 구니마스가 최강자인데 그와 이소룡 간의 일전이 재미있다. 성인 만화 이소룡의 호투 2부는 제목을 이소룡의 혈투로 바꿔 1979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있다. 2024년 1월 15일 열혈남아. 김철호 화백의 프로필 초기 작가 활동. 히트 작가가 되어 바빠지신 김철호 선생님은 1947년 서울생으로 본명은 김용식 필명은 김철호입니다. 인천에서 고교 졸업 후 상업미술전문학교에 진학해서 대생 공부 등 체계적인 기초 실력을 쌓았지만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초상화, 극장 간판 그리는 일 등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1966년 여기저기 만화가에게 편지를 보내 만화에 입문하려던 중 3살 연상의 유명한 만화가 강철수 화백으로부터 반가운 답장을 받은 뒤 강철수 화백의 문화에 달려가 그림 실력을 다지고 스포츠 만화를 담당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6년 뒤 1972년에 나는 복서라는 작품으로 데뷔하였고 두 번째엔 한국 최초의 이소룡 만화를 할 수 있는 남아일생을 그립니다. 세 번째 작품 태국에서 라는 작품도 이소룡을 모티브로 한 만화입니다. 스포츠 분야가 김철호 화백의 관심사였고 특히 복싱을 좋아했는데 만화 극본을 잘 쓰기 위해 복싱 전문 잡지사 펀치라인의 기자로 취업해서 약 10년간 복싱 전문 기자 생활과 삭화, 편집 일도 하고 기자로서 선수의 시합장을 찾아 그들의 내면 세계를 엿보기도 합니다. 스스로 스토리와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창작으로 만화를 하는 스타일로 남의 작품을 차용해 본 적이 없어 표절 등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는 작가라고 합니다. 올빼미란 별명이 생길 정도로 밤새도록 자신의 일에 파고드는 열정의 작가이고 30 중반 된 히트 작가가 되어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일할 정도로 바쁜 작가였습니다. 한국의 이소룡 팬 문화에서 레전드랄 수 있는 이소룡을 그리는 만화가 김철호 선생님. 전부터 한국의 이소룡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보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활동했던 이소룡월드 팬카페에 이소룡 만화 자료들을 들춰보고 다른 팬카페 운영자님과 통화도 하고 이소룡 만화에 대한 글이나 이미지를 만날 수 있는 카페, 블로그 등에서 자료를 모으던 중 한국에서 이소룡 만화를 최초로 그렸던 김철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말씀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0년 전 통화한 적 있지만 전화번호도 그대로일 것 같지 않아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여러 번 시도하던 차 마침내 김철호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김철호 선생님과의 통화를 정리해서 텍스트를 작성하고 AI 음성화한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 중 이소룡을 만화화한 또 다른 작가에 대해 알아보다. 필명과 본명으로 표현되는 만화가 당사자에게 혹시 누가 될 수도 있어 작가명의 본명은 땡땡 처리합니다. 만화계의 관련인이 보실 수 있겠으나 어떤 의도를 갖고 영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이소룡 만화를 직접 그리셨던 당시 장본인의 귀중한 해고로 이소룡 만화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당시 문화의 주류였던 만화계의 소소한 뒷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직접 뵙고 이야기도 듣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선 궁금한 것들을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이소룡의 혈투, 만화가 김철호 선생님과의 통화. 2023년 12월 24일, 2023년 12월 31일. 한국 최초의 이소룡 만화. 주먹천하. 그리고 이소룡의 혈투의 계기. 이소룡을 그린 또 다른 만화가 지철, 그리고 김땡땡. 당시 만화계 동향. 김철호 화백의 필명 유래. 그리고 데뷔 사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이소룡 팬 아자라고 합니다. 매우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전에 한 1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소룡 팬이다 보니 이소룡 만화를 그리신 선생님의 이소룡의 혈투 때문에 전화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런 적 있었어요. 반갑네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소룡을 테마로 영상을 올리곤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이소룡 만화 추억을 찾아서라는 영상을 구상하던 중 한국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이소룡 만화가 김철호 선생님이 당연히 생각나고 궁금한 점도 있어서 전화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려진 이소룡 만화 중 가장 오래된 최초의 이소룡 만화가 궁금해서였습니다. 한국의 이소룡 열풍이 불던 1970년대 초,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철호 선생님이 성인 만화 이소룡의 혈투보다도 더 전에 만들어진 남아일생이라는 이소룡 느낌의 만화를 얼마 전 발견하고 매우 놀랐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남아일생 굉장히 오래된 건데. 네, 오래된 이소룡 만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만화 기장각이라는 사이트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보고 이소룡의 혈투 이전에 또 다른 이소룡 만화가 있었구나 하고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소룡 만화로 활동하신 무렵에 이소룡을 그리는 또 다른 지철이라는 그 만화가가 있었어요. 지철. 그분 본명이 K땡땡이고 그 이름으로 만화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거는 저희 만화계에서 그 좀 사이비 작가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인제 제거 갔다가 막 뺏기고 흉내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저도 어느 만화 사이트에서 그런 내용을 좀 본 것 같아요. 유령 작가?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았고.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알긴 하는데 그저 좀 작가라 그러기엔 좀 그렇죠? 네. 혹시 만화 표지 작가 남땡땡 선생님이라는 분 아세요? 예, 남땡땡 알아요? 예, 사실은 제가 남땡땡 선생님 제자예요. 아, 그러세요? 아, 예. 남 선생님 그분 표지 작업 많이 하시고 그 친구는 실력 있고 그림도 잘 그렸죠. 예, 제가 모시던 사부님이십니다. 한 25년 동안 같이 일을 해서 거의 가족같이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소룡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소룡 만화를 그렸던 K땡땡이라는 이름의 만화가가 궁금해서 한 10년 전쯤 술자리에서 얼핏 그 이름이 떠올라 남 선생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K땡땡라는 그분이 자신의 친구이고 당시 이소룡 만화를 그렸던 그 만화가가 맞다라고 하셨거든요. 당시에 이소룡을 그렸던 만화가 중 지철이라는 만화가가 있었고 그분의 그림체가 K땡땡 작가님의 그림체와 비슷해서 다른 필명이지만 아마 같은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화가들에 대해선 약 50년 전 기억들이라 확실치 않으나 은연중 그 두 이름이 같은 작가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걸까요? 같은 분일까요? 아니면
어느 분의 말처럼 유령 작가일까요? 유령 작가라는 것보다도 그 친구도 뭐 작품 생활을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히트를 못 쳐갖고 그저 좀 뭐라 그러나요?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출판업자로 전향을 했는데요. 그 출판업을 해서 한때 돈을 좀 많이 좀 만지긴 만졌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아마 네, 저도 그분이 만화 출판사도 하셨고, 나중에 알았지만 만화가 출신이기도 하고, 실은 제 사부님의 일 때문에 여러 번 직접 뵙기도 했습니다. 서울 신촌에 그분의 출판사가 있어서 완성된 표지를 들고 가서 납품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 때문에 여러 번 통화도 한 적 있었고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요. 저도 그 친구하고 저 출판 거래를 좀 했었는데 의향이 맞지를 않아 중간에서 제가 너 관둬 임마 하고서 그냥 나와버린 적 있어요. 이 친구가 원래 만화도 그리고 나중에 출판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림은 정통적으로 뭐 어떤 틀을 갖고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독창적으로 그려서 밀고 나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뭐 누가 히트 좀 친다 그러면 그 사람 그림 흉내도 좀 내고 아, 히트한 만화의 모방작도 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것도 뭐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냥저냥 하다가 여기저기 그 배운 게 그런 거라 만화계의 밥을 그냥 그런 대로 먹다 간 친구죠. 네. 어쨌든 그 K땡땡이라는 분이 지철이라는 분 맞는 거죠? 지철이요? 네, 지철. 다른 제3의 작가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그저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 작품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히트 친 것도 별로 없고 히트 친 게 없어요. 그 친구는 그냥 먹고 살라고 그냥 남의 거 모작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출판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출판이었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한테 와서 자기가 만화 출판사를 차렸으니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길래 제 작품을 그 친구에게 몇 작품 줬어요. 줬는데 뭐 잘 되면은 뭐 이렇게 그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았는데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너하고는 거래 못한다 하고서 그냥 나와버렸죠. 그러고 나서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서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IMF도 오고 그래서 만화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행 본시장이 사장돼버리니까 그게 그래서 다 무너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초의 이소룡 만화에 대해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철호 선생님의 이소룡 만화하고 또 다른 지철이라는 필명으로 했던 그분의 만화가 나왔을 때 이소룡 만화 중 어떤 만화가 더 먼저냐 하는 것이 저한테는 매우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서 당시를 매우 세세하게 기억하는 유령편대 만화 카페에 지땡땡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이소룡을 지칭할 때 아교 이소룡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아교는 이소룡의 트레이드마크인 괴조음을 의성어로 표현한 것인데 이소룡은 실제로 괴조음 발음을 들어보면 아조, 아자, 와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교 표현도 지철 만화 기정수의 불나비에서 처음 봤고 그게 선생님의 이소룡 만화보다 먼저였다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물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물적 확인은 어렵지만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만화 판형이 3년 주기로 바뀌었는데 책 사이즈만 보면 몇 년도에 나온 책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도 하는 분이세요. 그분 설명을 들으면 당시를 머릿속에 기억이라지만 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같고 신빙성 있게 생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편대 카페의 운영자 프르미에라는 분을 통해 연락처를 받고 그분하고 통화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설명을 하면서 김철호 선생님 작품보다 그 지철이라는 이름의 작가가 이소룡을 먼저 만화에 표현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 제가 그 친구보다 나이도 한참 위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소룡 만화하면 진짜 누가 뭐래도 제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소룡 만화로 대박이 나고 히트 치니까 이제 다들 내 그림 흉내 내고서 쫓아오기 시작한 거죠. 예, 이소룡 팬들도 이소룡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다르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서 정확히 확인하려다 보니 지철이라는 작가의 이소룡 만화도 나오고 또 다른 만화들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보기에 당시 만화계와 이소룡 만화에 대해 꽤나 전문적으로 아는 것 같고
당시를 세밀히 기억하는 걸로 보아 그분의 말씀에 신빙성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당시에 그 실물 만화라든지 연도 표기가 있는 그 만화의 사진이라도 있다면 간단히 확인이 될 텐데 그런 사진이나 자료는 아직 발견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애들 많아요. 심지어 또 어떤 만화가는 김철호라는 이름으로 자작을 해서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자기는 본명이 김철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제가 처음에 해갖고 히트 쳐놓으니까 그렇게 히트 치는 걸 봐서 김철호라는 이름으로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애니까 얼마나 양심이 비양심이에요. 그러면은 지가 본명이 김철호면 다른 닉네임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남의 작가 이름하고 중복되는 걸 양심적으로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으면 나도 이름이 박정희니까 나도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 이소룡의 인기와 또 이소룡을 그려서 히트쳤던 김철호 작가님의 명성에 편승해서 필명을 따라간다든지 그림체 흉내를 낸다든지 내 원래 이름이 그렇다 하면서 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아류 작가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A급 작가들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래도 권투 만화를 전문적으로 또 그리기 시작하니까 권투를 또 서로들 이렇게 흉내내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지난 그거 있잖아요. 그 뭐 향수라는 이름으로 나갔지만은 70년대 그 주먹천하를 사실은 제가 다 그린 거거든요. 그 유지광의 혈서라고 유지광이 쓴 자서전 소설 대명을 주먹천하라는 제목으로 만화화했었고, 그 주먹천하가 나올 때 고우영 선생님이 만화 임꺽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먹천하가 나오면서 가판대 만화로서는 주먹천하가 인기 1위로 올라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지광 인물을 주먹천하로 히트쳐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김두한하고 그 시라소니도 그 두 인물도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유지광보다도. 그러더니 뭐 이재학 씨도 시라소니 멋있다 그러면서 만화 시라소니를 나중에 각시탈 만화로 유명해지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 작업해서 그것도 대박 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야? 김창호라는 만화가도 있었어요. 저 김두한이 잘 나가니까 김창호가 김두한을 성인 만화로 그려서 한 3년 정도 돈도 많이 벌고 인기가 좋았죠. 만화계가 그래요. 예, 김창호라는 작가분도 이소룡 만화를 낸 게 있었어요. 저도 사진이지만 그 표지 이미지를 봤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기 김철호라는 작가명이 원래 본명이 아니고 선생님의 아들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김철호라는 이름으로 자작을 하다가 아들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옛날 노인네들은 손주가 생기면 막 이름을 지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어온 이름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름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름 지어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지어놓은 이름이 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냥 김철호요 라고 말했더니 그게 그대로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 이름이 허허. 예. 그러면 선생님 스스로 김철호라는 필명을 지어서 그것이 계속 작가명으로 사용하게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저는 그 김철호라는 이름을 맨 처음에 그 강철수 만화가의 문화에서 강철수 화백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3살 차이니까 뭐 형동생하고 지냈어요. 근데 이제 작품도 많이 하고 나도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작품을 하려면 필명도 필요해서 문득 김철로 할까 했는데 강철수의 만화 속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김철이라는 이름의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호자 하나 덧붙이면 되지 하고서 김철호로 지어서 자작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재밌네요. 그런데 필명 끝자. 김철호는 또 뭐예요? 옛날에 그것도 좀 얘기하면 좀 저거한데 그때 당시에 합동출판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영래 사장의 합동출판사. 근데 합동에서 원고를 아무리 히트쳐도 고료를 굉장히 짜게 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 타 출판사도 뭐 별로 없었고 그런데 그 무렵 이제 합동출판사의 횡포에 맞서는 그 야당 출판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제 작품을 막 달라고 그러는데 합동출판사와의 관계 때문에 김철호 이름으로는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름 끝자를 김철, 훈으로 살짝 바꿔서 만화를 내게 된 거죠. 고료를 이쪽보다 더 주니까 그래서 김철훈으로 제가 몇 작품을 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의 이소룡 만화는 그 남아일생이라는 만화가
선생님이 이소룡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린 최초의 이소룡 만화가 되겠네요. 맞는 거죠? 그때 당시의 성인 만화보다 그게 먼저 나왔을 거예요. 네.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1974년 6월 7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소룡 만화의 상징작 이소룡의 혈투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주먹천하가 히트치니까 저 소위 말하는 가판대 만화 업자들이 막 작품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소룡을 주인공으로 남아일생에서 처음으로 그렸었고 그때 저도 이소룡 캐릭터를 그리는 재미를 막 붙일 때니까 그래서 그들의 제의와 나의 주특기가 된 이소룡 그리기를 살려서 그렇게 이소룡의 혈투 만화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이소룡 작품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이소룡 영화 개봉할 때마다 다 봤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팬이거든요. 예, 어쨌든 저 이소룡은 지금 봐도 멋있어요. 최고죠. 그런 사람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배우입니다. 요새도 유튜브 같은데 들어가서 이소룡 치면은 엄청 나오잖아요? 예, 저도 그 유튜브 하고 있어요. 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옛날에는 이소룡 영화 같은 거 소유한다는 게 말도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사람 영화 다운로드해 놓으려면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소룡이 좋아서 추억의 이소룡 만화에 대해 알아보다가 10년 전쯤에 선생님 옛날 번호로 전화드렸더니 역시나 결번으로 나오고 그러다 번호를 바꿔서 폰에 저장했더니 얼마 후 신기하게도 카톡에 저 딴짓하거나 중 하거나 하면 전화 못 받아요. 네 선생님 다시 전화 연결이 돼서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고요. 다음에 또 문의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이소룡 만화 추억을 찾아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약 한 달여 작업한 것 같습니다. 김철호 선생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연결된 전화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송구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오래된 당시를 또렷이 기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 여러 상황을 자세하고 친절히 설명해 주신 김철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화계의 희귀 정보를 주셨던 네이버 양정기 만화가의 팬카페 유령편대의 운영자 푸르미에님과 옛날 한국 만화의 해박한 전문가 지땡땡님 그리고 네이버 이소룡 포럼 운영자이자 이소룡 전문가 제이님 한국만화자료원 카페 운영자 리세나님 그리고 한국만화표지아트웍의 대가이자 제 스승이신 남선생님의 조언에도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이소룡 월드 카페의 이소룡 열혈팬 열혈나마님의 이소룡의 혈투와 이소룡의 호투에 대한 귀중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라비 김민 카페의 운영자 ISEI7님과 A.77님 네이버 액션스타 카페의 YHMJL님 옛날 물건 사이트와 이소룡 컬렉터 챔프 76님 특히 이소룡 만화 정보와 희귀 자료 공유 옛날 만화계의 숨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푸르미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지 사용을 허락해주신 수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의 이소룡 만화 이미지 모음입니다. 김철호 선생님의 실제 만화 원고입니다. 유령편대의 풀미애님이 2015년 2월에 이소룡 팬인 저를 위해 올려주셨던 스캔본 이미지입니다. 누렇게 색이 바란 만화 원고의 대색 연필선 흔적도 보이고 화이트 컬러로 수정한 흔적도 생생히 보입니다. 검정색으로 칠해야 하는 빼다 부분은 X 표시도 합니다. 유령편대 만화가 양정기 선생님의 이소룡 만화입니다. 1974년 몇 호로였는지는 모르나 학생 잡지 새소년의 부록에 이소룡이 등장하는 만화도 있었습니다. 부록 제목은 세계의 탐정들 그리고 이소룡은 살아있다는 제목의 이소룡 만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잡지의 부록으로 그린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옆에 있는 어느 사랑의 이야기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성인 만화인데 작화가가 양정기, 이영목입니다. 두 분은 절친이고 그림체도 비슷해서 공동작품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영복 선생님은 이소룡 팬들이 알고 있다시피 유명한 내 이름은 이소룡 시리즈의 책을 만드신 다이나믹 프로의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내 이름은 이소룡 책은 총 8권인데 간간히 낱권으로 소장하긴 어렵지 않으나 8권 전체를 소장하긴 하늘의 별 따기만큼 귀한 희귀 서적입니다. 최근 2023년 3월의 양정기 선생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이소룡 만화 이미지들은 1974년에서 1980년도쯤의 사진들입니다.
한국의 이소룡 만화 추억을 찾아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